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이어 올해 더 심각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추가 도발 형태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데니얼 러셀 전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에 이어 올해 더 심각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is not nuclear, is not missiles. It's cyber, and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n cyber attacks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potentially China.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면서 교착 국면에서 지렛대를 강화하는 게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함께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과 함께 제시하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방 기업의 진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여파를 김정은 정권이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약속한 조치가 끝이 아니라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a last step, those measures are wildly inadequate, insufficient. For starters, North Korea made a comprehensive declaration of what it has in terms of nuclear holdings, and then allowed international inspectors, presumably from the IAEA. 러셀 전 차관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기본 골격이 가장 훌륭한 대북 접근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투고 균열을 보인다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북한 내부에서는 정작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은 급격한 발전을 원치 않으며 더욱이 핵무기와 맞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부 정치와 김정은의 핵무기를 주제로 7일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급격한 경제 지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We can't do a grand bargain with them, as was made at Hanoi. That would also be destabilizing to North Korea. They cannot internalize that much information and aid from the outside world. 따라서 북한은 오로지 개성공단 같은 특별 경제구역 등 통제된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만 요구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정통성을 중시하는 북한 내부의 특수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is firmly inside the boundaries that were set down by his father and grandfather. For him to just up and say, okay, I am going to start shedding this program would undermine his legitimacy internally. 함께 토론한 패트릭 맥해크린 윌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Even with substantial sanctions relief, given the limita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property rights, there's a whole host of reasons why North Korea is really not ripe for investment. 또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정작 받아들이기는 힘든 모순된 상황 때문에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북한과 그랜드 바겐을 논하는 것은 수확이 없으며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적 비핵화 방안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 동탄호가 어떤 나라에도 입항하지 않은 채 6일 넘게 공해상에 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탄호가 현재 머물고 있는 지점은 싱가포르 해협의 공해상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현 지점에 도착한 이후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3번의 신호 모두 같은 지점에서 송신된 점으로 미뤄볼 때 동탄호는 일주일 가까이 같은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실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해역을 떠났습니다. 당시 동탄호는 목적지를 최초 북한 석탄을 옮겨 실었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항으로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목적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탄호가 최초 북한 석탄을 선적한 시점까지 계산하면 약 24일째 석탄을 실은 채 공해상 등을 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탄호는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석탄을 하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문제의 석탄을 싣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탄호를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사는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박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제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이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밝힌 중개인 채널에 의해 우리는 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믿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동탄호는 말레이시아는 물론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이번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시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0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협상 수석 대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한 비핵화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서도 민간인 통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고성 구간에 대한 통행을 먼저 승인한 데 이어 지난주 철원과 파주 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한국 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 유해 발굴 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며 파주는 임진각에서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 내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대변인인 케네스 호프만 중령은 8일 성명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해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중령은 이에 따라 올해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당국과의 협의 노력이 중단됐다면서 오는 9월 끝나는 이번 회계년도에 북한 내 유해 발굴 계획과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DPAA는 2020 회계년도 중 유해 공동 발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북한 군 당국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 있다고 호프만 중령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37개로 소개했다고 유럽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7일 빈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북한 웹사이트 합계를 전달받았다며 홈페이지 이름과 주소 목록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도메인인 KP로 끝나는 공식 웹사이트에는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와 함께 지난 2016년 개설된 전자상업과 북한 지적재산권 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포함됐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하지만 북한 측이 제공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